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에, 불교 상담 심리 관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교 상담 심리는 불교에 있는 가르침을 근거해서 현대 심리와 접목을 합니다. 예, 안전불교 심리학은 그 기본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 중에서도 유식이라는 게 있어요. 유식. 대승불교의 한 분야인 유식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불교 심리학 이해 그리고 불교 심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의 도리를 밝히는 학문이다. 마음의 도리를 밝히는 학문이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마음이 유지되다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가. 그리고 언제 또 그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까 오전에 우리 배웠던 마음의 표면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의식이라든지 내면 속에 흐르는 잠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 우리 어, 대성불교에서도 그것을 꾸준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명상을 통해서 우리 불교는 깊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 마음의 요소 이런 것들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잘 등립되어 있는 학문이 불교 유식학이라고 해요. 불교 유식은 유자는 오로지 유자, 그 다음에 식은 마음 식자인데 보통 식이라 할 때 식자는 마음을 뜻해요. 마음. 그 불교는 그 마음의 도리를 깨우쳐주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법문이 모두 마음의 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냐? 여러분들 마음이 뭐냐 물어보면 왜 아는 것 같기는 하는데 답을 하기가 좀 뭐, 이 마음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마음은 슬프다. 오늘 내 마음은 즐겁다. 오늘 내 마음은 우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마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또 과연 또 뭐냐 물어보면 답을 잘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몸뚱아리가 없이 마음만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귀신, 영혼. 몸은 없고 사람 마음만 있는 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 그럼 뭐예요? 몸은 있는데 마음은 없어. 그 시체야, 시체. 그래서 몸과 마음이 결합이 돼야 생명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람의 사는 생명 안에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보통 나라고 하지만 이 끌고 다니는 주체는 또 마음이. 마음이 일어나야 뭐 일어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잖아요.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에 마음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항상 마음이 먼저잖아요. 무슨 뭐 사회생활 하건 간에 뭐든지 마음이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잘 몰라요. 내 마음이. 특히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확 일어나잖아요. 확 일어나가지고 확 내지르고 난 다음에 나도 후회를 해요. 아, 내가 왜 이러를 했을까? 근데 그때 화내는 마음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도리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도리를 알면 나중에는 내 마음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내 마음 통제를 잘해가지고 한마디로 착한 일 하고 어, 좋은 일 하고 살자. 악한 일 하지 말고 악한 행위를 하지 말자. 그런 내용들이
입니다. 자, 그래서 심리란 한마디로 마음 힘자 이자는 이치일자, 그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말하지요. 오늘날 서양에서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물체는 다 있는 생물체라고 다 의식이 있어요. 식물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식물에 막 어느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잘 자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식물에다가 막 그냥 음악도 뭐 개성한 음악 있잖아요. 그런 탁한 음악, 재즈 음악 이런 거 들려주면 식물들이 시름시름 아프다 그래요. 자, 그래서 생물체 의식작용도 의식의 작용이 현상에 관한 모든 정신생활의 특질을 연구할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라는 마음의 움직임을 말하며 의식 상태와 그의 표출된 행동을 했는데 사실 한마디로 마음이 뭐냐 딱 물어보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은 뭐냐면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은 아는 것. 식자가 알 식자예요. 알고 그 아는 놈을 또 아는 게요. 내가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아는 마음이 또 뒤에 있어요. 내 관찰하는 내가 있다고. 내가 마음을 알고 있잖아. 내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또 뒤에서 또 보는 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자세히 관찰해보면 층층이 뒤에 나가 있어요. 보는 나, 그 보는 나를 또 보는 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랑 층층이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을 말하며 나아가 의식, 즉 제일 중요한 게 알아차림입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정신 나간 놈이라 말하잖아요. 막 뭣도 모르고 막 지금 자기 그냥 생각에 자기 생각에 휩싸여서 막 하는 정신 나간 놈이라거든. 정신 나간 놈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정신 차리라 하는 것이 좀 훌륭한 마음 훈련법이에요. 또 우리는 지금 보면 예전에는 뭐 수행 이런 말 하는데 지금은 수행이라는 말 대신에 마음 훈련이라고 바꿉시다. 예, 지금 서양 학자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수행이라는 말을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님도 거기 동의를 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수행하는 말보다는 뭐요? 마음 훈련. 네, 마음 훈련. 마음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 어떤 그 기질적인 마음, 항상 내면속에 깔려있는 탐심, 욕망, 어두운 번뇌,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쪽으로 가지고 얘기한다고. 두려움이 많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울한 마음이 많이 생겨요. 응? 욕망이 좀 많고 막 하고 싶은 욕망이 많으면 굉장히 밝잖아요. 사람이 욕망이 없어 어떻게 살겠어요? 어느 정도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욕망은 안 된다.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뭐야? 마음이거든. 마음은 우리가 아는 작용도 하지만 마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행을 하는 거예요. 내면 속 깊은 우리 마음속으로 내면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각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생각은 나라고 보통 생각하는 이 나는 아니 뭐냐? 어리진 나이. 어릴 때부터 너는 착한 아이, 너는 무슨 아이가 나 어릴 때부터 습관돼 왔잖아요. 엄마로부터 찌찌 빨 때, 태어나면 애가 구강기래, 구강기. 한 살 때, 엄마 찌찌 빨잖아요. 엄마의 젖을 빨 때, 그때부터 엄마가 젖을 잘 먹여주면 되는데, 애를 젖을 잘 안 주고 막 그냥 밀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그때부터 뭐가 안 생기냐면 욕구 충족을 못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것은 커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요? 담배를 뚝뚝뚝뚝 빤다든지. 응? 어릴 때 몸빤 그걸로다 그래서 담배를 뚝뚝뚝 빠는 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빠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강기 때, 이런 한 살 때 고강기 때 경험이 언제까지 미친다? 옛날 말이죠.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은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것도 있고요.
엄청난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이, 그 다음에 고관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학문기가 만든 자, 응가를 가리게 되거든. 응가 가리기 때 애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때 너무 심하게 애를 다루도 안 되고, 그때서 가만 놔두면 또 안 되고, 적절하게, 우리 인간은 적절한 행동을 해줘야 돼요. 사랑과 또 때에 따라서는 좀 이런 걸 해줘야지. 뭐 너무 사랑만 해줘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명리학에서 얘기할 때 속 물만 주면 나무가 자라나? 나무가 붕 떠요. 그걸 부목이라 해요, 부목. 그게 저들로만 해주면 안 된다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마음 문제인데 이런 마음의 도리를 깨우쳐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학문인 불교 심리학인데, 불교 심리학을 좀 더 정의를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제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제자도 모든 제자예요. 이때 법이라는 걸 말할 때 이 법은 여러 가지 뜻을 씁니다. 진리를 뜻하는 법도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이런 것도 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꼭 진리만 법이라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뭐라 해요? 법이라고도 한다. 또 이것도 있어요. 근데 늘 앞으로 계속 우리 배울 중에 하나가, 자, 한 단어 하나 여기서 육근을 육근. 우리 육근. 6가지 근. 이 육근이라고 하는 건데, 육근을 육입이라고 해요. 육입이나 육근이 같은 말인데, 이것은 6가지 감각기관을, 6가지 감각기관이 말하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눈, 귀, 코, 입, 입, 몸. 몸. 네. 네. 그래서 이것을 6가지 감각기관을 우리가 자, 한문어 이, 비, 설, 신, 의, 의건이라고 해요. 의건. 그래서 안이 비설신의라고 해요. 그것이 육건이 참 중요해요. 자, 이 육건이 뭘 본다? 6가지 육건은 주체예요. 주관. 주체인데 이 육건으로 뭘 보냐면 6가지 대상을 봐요. 6가지 대상이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색, 성, 향, 미, 촉, 법.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을 보는 겁니다. 색은 물질이요. 삐뚤어 물질. 성은 소리. 향은 냄새. 미는 맛. 그다음에 촉은 이게 몸으로 다인 느낌. 촉. 법은 아까 말한 대로 이때 법은 뭐 생각이 해도 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생각들이 법이라고. 그러면 육근으로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대상을 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피는 일어나는지 6가지 마음이 일어나. 자, 눈으로 보고 아는 마음이 생기죠. 무슨 말, 그걸 안식이란다. 문안자에다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식 붙여가지고 안식이라고 해요. 서로 아주 귀로 듣고 생각하는 것을 이식이라고. 이식. 코로 냄새 맡고 아는 것을 비식이라 해요. 고비자. 비식. 혀로 맛보고 이것이 무슨 맛이지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식이라고 해요. 설식. 그 다음에 내 몸뚱아리 있잖아요. 몸뚱아리를 보고 누가 탁 건드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느끼는 것을 신식이라고 해요. 몸 신자서. 따라 신식. 마지막으로 의식. 의식이 제일 중요해요. 내로서 생각 의식은 앞에 말하는 그 식들을 다 전부 모두가 뭘 해요? 다 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시식까지 5개를 앞이라고 전오식이라고 우리 영어로 일단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자, 전오식이라면 안식, 이식, 설식, 시식까지 5개. 그걸 전오식이라 그래요. 전오식. 그러면 마지막에 의식이죠. 의식. 다른 중요해. 이거 전 심왕이에요. 심왕. 마음의 왕이야. 다 통찰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사람 정말로 안 되는 거죠. 의식으로 다 관찰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맨 처음에 육근을 얘기했잖아요. 육근을 얘기하고 육격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육식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 육육육법이라고 해요. 따라 해봅니다. 육육육법. 육육육법에 합치면 18개, 6, 3, 18.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일체 제법할 때는 일체랑선 육육육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왜? 어디에서? 우리 유식에서. 유식 공부는 마음 심리를 배우는 거거든. 이때 일체 제법이라 할 때는 육육육법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모든 작용을 마음 현상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 간에 어떤 마음이 처음 일어나요. 응?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면 일어난다는 생자 나를 생자는 생. 한문으로 생자예요. 생.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유지가 돼. 그걸 주라고 주. 머무를 주자래요. 생주. 그 마음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러요. 그 마음이 머물렀다가 다음에는 그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해요. 바뀌어요. 바뀌는 현상을 이라고 바뀔 이자, 다를 이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라져버려요. 그 처음 생각이. 그래서 이 마음 부분은 항상 어떤 마음이든 간에 생조임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원한 마음은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데이트하고 할 때 있잖아요. 결혼 전에 데이트하고 할 때는 뭐라면, 미캉미캉 영원히 마음 변치 않고 살자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변하는 건데 마음 변치 말고 살자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마음은 변하는 것이다. 어떻게 변한다? 생주이멸한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은 생로병사지요. 생로병사라는 게 변화하잖아요. 가만히 머무르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가 늙어가잖아요. 생로병사. 마음은 어떻게 한다? 생주이멸한다. 또 일반 우리의 이런 물건. 우리 지구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루성자 이루어졌다가 아까처럼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성주 부서지는 부서질 마지막에 흩어지면 공이라. 그러면 이 만물은 뭐라고?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성주개공한다. 내 몸뚱아리는 처음에 엄마로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아빠로 만들어져가지고 있다가 머물렀다가 마지막에 부서지지요. 부서지는 게 병드는 거예요. 응? 병들어서 나을 수도 있지만 또 병들어서 죽잖아. 성주 개공하는 거 죽는 지 공이 배공자. 그렇게 자 물질은 뭐한다? 성주 개공하고 마음은 뭐예요? 생주 이멸하고 이 생명체는 생로병사.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사람 살아갈 때는 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이 육체를 끌고 다니거든. 운전은 누가 하냐? 마음이 운전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아는 것을 우리가 신법이라 한다.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이란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조종한 거죠. 조종하는 것도 이 마음에 속한다. 그러므로 불교 심리학은 이 식을 중심으로 식자가 알식자입니다. 중심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도리를 교명했다. 그 사이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이에 유지되다가 바뀌는 걸 제가 설명에 빼놨어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어나고 유지되고 변해서
다른 변에서 사라지는 도리. 이것이 생주임이라는 도리를 우리가 규명한다. 또한 인간의 고가, 사람은 사는 것이 고예요. 고가 무엇인지 마음의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고가 도대체 뭐냐? 이를 해결할 법을 또 찾는 거예요. 고를 해결할 법을 찾아가지고 궁극에는 해탈로 나간다. 불교의 원래 궁극의 목적은 해탈이에요. 해탈이 뭐냐면 다른 말은 영원한 자유예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영원한 자유. 그 어디라 하면 병도 속합니다. 병이나 뭐나 모든 것에 걸리더라도 자유롭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생도이멸하는 도리고 이 해결법을 찾아가고 궁극에는 해탈로 나갑니다. 이 법을 우리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을 스님이 조금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 유직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도리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이고 그렇게 연구된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 유식학이라 합니다. 이 학문은 기원 후 2, 3세기경에 인도 대성불교의 한 학부로 부흥을 한 것인데 대성불교의 심층심리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층심리는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거요. 대성불교의 심층심리학이 요즘 얘기하면 프로이드의 그 학문하고 잠재의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유의 집단 무의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불교 심리학의 목적. 왜 불교 심리학을 배우는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을 배우는 목적은 마음의 도리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모든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고 영원한 행복인 열반을 정득하는 데 있다. 이게 이제 불교 심리학의 기본 방향입니다. 일반 불자들은 뭐 일반 영원한 행복이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편안하면 되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마음 훈련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님이라든지 이런 수행자들은 영원한 열반까지 목적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교 유치학 목적은 이게 실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진실로 자기 혁신을 위한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내가 나를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불교 유식에서 답을 준다. 자기 혁신이라 뭔가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허상은 분다 망상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다. 누가 있잖아요. 누가 보니까 친구가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식을 해가지고 엄청난 100억대 재산을 넣었답니다. 그럼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뭐야 이거 나는 저놈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뭐냐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아프긴 안 아프죠. 그 전까지는 안 아팠는데 그걸 보는 순간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뭐냐 나는 바보냐 그래가지고 나도 주식하겠다고 친구 주식에 돈 벌어서 주식하겠다고 그때부터 틀어가 하면 망한다 망해 딱 망하기 좋다. 그런데 내가 친구하고 비교했던 건 나와 지금 같지 않잖아요. 뭘 틀려요. 근데 불구하고 친구는 나와 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구 상에 70억,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가 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보고 막 뭐라 하죠. 선거대 대봐. 선거대 대놓으면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고 막 미워하잖아. 우리 참 어리석이 짝이 무서워요. 다른 생각 할 수 있지, 왜. 반대 생각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내 생각 안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살벌하게 떠들면 그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걸 인정하게 되면 가족 간에 다 인정해요. 자식은 아버지는 아들을 다 인정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였다가 나중에는 교감 선생이 됐어요. 엄마도 학교 교감이고 둘 다 똑똑해. 다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서 나온 대학교 나와가지고 교사로 다 하시가 정년까지 이렇게 하시고 교감까지 오간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그렇다면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되나? 근데 그 자식이 인서울을 못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도 겨우 들어갔는데 그 대학교도 안 나왔어. 왜? 아빠가 워낙 저놈의 새끼는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저 다니지 못했다. 맨날 뭐라니까 애가 아빠도 시위한다고 어릴 때부터 아빠도 시위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30년 안 나왔다. 진짜 싫어다 싫어. 30년 안 나오고 그냥 버티는 거야. 계속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 주로 요새는 뭐 인터넷 하겠지. 방에는 막 쓰레기 산더미치 쌓아놔놓고 문 열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쭉 다운. 아버지가 건들지 못해 이제. 그래서 아버지는 늙어서 70 넘었고 그 사람은 40대잖아요. 그럼 아버지 못 이길 거예요. 싸면 못 이겨 그렇게. 아버지가 포기를 한대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이제 부부가 이제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이야? 엄마는 무조건 그래서 아들 편이요. 엄마는 아들 편이에요. 아들 편인데 아들 하면 이제 잘하는데 이제 엄마가 정년퇴직을 했어. 결심을 했어. 자 이제 나는 내 아들하고 살 테니까 당신하고 이혼하자. 이제 이혼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니 그 남편 대신 사람 그래 좋다 한번 이혼하자 해가지고 항원 이혼을 했어. 항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했겠어? 아들이 그때부터 엄마 이제 나가서 나도 이제 일 좀 해볼까 이러면 나오는 거야. 싫어. 그래서 취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안에서 뭐 얼마나 인터넷에서 공부를 했는지 취직을 했어. 취직을 20년간 들어앉았다가 나가 40대 돼갖고 결혼도 안 하고 있다가 취직을 하더라니까.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미리 살리기 이러더라. 박수 칠 일이 아니야 이거. 슬픈 얘기야. 어? 슬픈 얘기라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이래. 아빠는 아들을 공감해준다 안 해준다? 아빠는 아들한테 공감해준다 안 해준다? 공감한다 안 해줘서 저놈이 못되면 이렇게 했지. 엄마는 무조건 아들 감쌌지. 모든 게 다 운인 것 들어가요. 그때 엄마가 조금 뒤로 엄마가 들면 야 나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나 니 건사 못해. 니 나가서 니 돈 벌어. 대학도 가려면 네가 돈 벌고 밥도 밥 안 해줘. 네가 가서 밥 해먹어. 이렇게 해야 돼. 20살 넘으면 지가 가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데 엄마가 계속 봐주고 했더니 그래 알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차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문제야?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허상이야 허상. 어릴 때부터 잘못 길러졌던 그 생각 마인드가 말하자면 바른 마음이 아니고 허상된 마음과 있답니다. 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층 심리학과 불교 유식과 강의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현대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문이며 심리학 중에서도 프로이드 융이 심층 심리학을 이제 시초할 수 있어요. 특히 프로이드는. 그런데 현대 심층 심리학과 불교 유식학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특히 융의 무의식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유식 개념과 매우 관련이 있다. 집단 무의식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 가족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흐르는 어떤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김씨 집안에 무슨 집안 있잖아. 안동기 김씨 집안. 이런 나름대로 그 집안에 무슨 특유한 어떤 그 전통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 박혀 있는 것들이 집단 무의식이라. 우리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이 있겠다 없겠나? 있어. 한국인들만의 집단 무의식 있잖아요. 위기가 봉착하면 한국 사람들 잘 뭉쳐. 평상시는 막
모래알처럼 막 싸우고 있다가 그럼 환란이 일어나면 막 훔치지요. 옛날에 우리 저 뭐고 아이엠에프 가서 금모기 할 때 막 금 다 서리도 막 금력 거기 있다고 막 갖고 왔어.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래 안 해요. 어떻게 개인적이지 그래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또 끌고 풀 수가 알아. 그게 집단 무의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집단 무의식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마이크 갖다 주면 노래하라고 노래 막 밤새도록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는 거 얼마나 노래 잘하는 거 몰라요. 조금 흥분되죠. 장구도 두드려 주면 막 누가 덜썩 한다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요. 장구 치가 좀 스님도 덜썩 한다니까. 일반 사람 마찬가지고. 네. 이 덜썩하는 신명이라는 게 우리 집단 무의식에 있는 거 공부하셔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북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도 쿵쿵 치면 그것도 한다니까. 떨어져서 그때. 거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 집단 무의식을 발견한 사람이 유명했어. 그 색대 원래 다 누구나 잠재적으로 깔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틀려요. 그래서 또 이 기독교를 계속 믿으면은 기독교만의 집단 무의식이 생겨.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고 각 종교마다의 집단 무의식이 있다. 그 집단 무의식은 인류 전체 공통된 또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인류 전체. 우리 전체 집단 무의식도 있고 각각 개별의 가족마다 또 있고 민족마다도 있고 뭐 다 있어. 집단 무의식 없는 거 없어. 심지어는 어느 회사를 가잖아요. 그 회사를 오래 다니잖아요. 그럼 그 회사만의 회사원만의 또 하나의 의식이 생겨요. 집단 무의식.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지구촌에는 지구촌 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지구에도 지구촌 의식이 있습니다. 그 지구의식이에요. 지구의식. 뭐 이런 식으로 자연계, 대우주도 우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초월의식 관련 관계, 그거는 점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틀립니다만은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심평심리학과 불교 심리학에 조금 더 설명드리보면, 현대 심평심리학은 마음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하고 있으나, 현대 심리학보다도 2000년이나 앞선 여성불교 육아행파, 하나의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육아행파들의 깊은 명상적 체험을 통해 축적되어진 것이 바로 불교 유식이다. 그러니까 명상을 계속 통해서 그 어떤 하나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풀고 놉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한꺼풀 내가 관찰해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보는 자가 또 있어요. 잘 보면 조용히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는 자가 있다니까. 어? 또 깊이 들어가면 그 보는 자를 또 보는 자가 있어. 아까 청청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마음 뒤에서 마음을 주시하는 자가 있다니까. 그 주시하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서 명상적 체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것이 바로 불교의식이다. 불교의식은 일체 중심료로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또는 마음의 종교로 대변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존재와 인식작용에 정교한 체계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식이 바뀌는 순간 오늘 세상이 달라져요. 그 예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한문도 방식이겠습니다. 원효 대사라는 분이 신라 때 계시는데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이 계십니다.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은 한 10살도 그 선배 나이가 두 분이 굉장히 친했는데 같은 서성을 모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두 분이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때 조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중국은 당나라 시대예요. 당나라에 불교가 융성했는데 특히 다음 사상이 발달해서 감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상이 발달했는데 그걸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우리 유학 가자 좀 배우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갔는데 옛날에는 통일신라 시대 직전에 이제 신라가 상국이 겨울 때입니다. 삼국과 백제와 신라가 싸울 때입니다.
백제와 신라사 적국이에요. 그래서 신라에 있는 서라벌에서 서쪽에 있는 지금은 당진, 지금은 당진까지 그때 당항포라 했는데 당진까지 가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차를 타도 뭐 거리 멀는데 걸어가면 얼마나 멀겠어요. 하루, 뭐 맨날 며칠 걸어가지고 당진에 도착했는데 마침 비가 확 내리고 막 그냥 온갖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비를 피하려고 날도 깜깜하고 해서 막 피했는데 어떤 운막에 들었어, 운막에. 운막에 도착한 두 손님이 들어가지고 이제 있다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막 쓰러져 잤어.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 잘 때 머리맡에 항상 물 대접을 놔두고 잤어요. 자다가 물 목마르면 마시고 잤거든요. 요즘은 뭐 그냥 밖에 경통기도 있고 밖에 나가서 옛날에는 꼭 대접을 물이 올려놨다가 한번 마시고 자고 그랬어요. 예전 할아버지도. 근데 그런 습관이 들어서 자다가 이렇게 더듬더듬 하니까 바가지가 있어. 물이구나 해서 두 사람 다 막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먹을 때 마음은 너무 꿀맛이어서 밤에 자니 너무 시원하고 피곤해 탁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햇살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게 고무도입니다. 옛날 무덤 속에 잔 거야. 마침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야. 해골 바가지가 떨어지는 빗물 떨어지는 바다가 묵었으니까 안에 뭐 여러 가지 벌레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걸 맛있게 먹었는데 그 보는 순간 본원 선임이 뭐 본원 선임이 저 의상 선생님 다 토해냈어. 근데 한창 토해내고 난리분석을 찍이다가 딱 보니까 본원 선임이 갑자기 그게 으하하하 하고 막 웃어요. 그래 의상 선생님이 왜 웃으시오 그랬더니 이야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맛있는데 아침에 보는 순간 이 마음이 바뀌었으냐.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다. 이 모든 것이 일체유심료다 그런 거예요. 화엄경에 써 있지 않느냐. 나 이제 도리를 나는 이 마음의 도리를 깨우쳤으니 나는 장문했다. 그래서 원원선이 안 갔어요. 원원선은 깨우치는데 뭘 갖고 뭐냐. 근데 이제 오늘 의상선님은 그래도 뭐 오셨어. 그래야 한국만 한그 10년간 또 공부하고 오셨어. 근데 원원선님은 이미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서라벌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때 불교가 황족 불교였어요. 귀족 불교라. 귀족 불교가 있었는데 서민들한테 그 불교를 전해주잖아요. 기웅박 박을 이렇게 주름주름 달리면서 박을 막 치네요. 박을 치면서 춤을 막 춤을 여자 같으면은 무슨 뭐라 하면 되나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이게 춤추고 다니는 거.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박을 두드려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소선거사라 소선거사. 적은 사람이 나는 사람이다. 소선거사라고 낮추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요새 그 연물 있잖아요. 연물을 한서 개성을 애우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게 뭔지 싶고 따라다니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서라벌에서 나무아미타불이 완전히 유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아미타불 다 저기 처음에 뭔지 모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원리를 알려주고 한 겁니다. 그래 그걸 보고 교원 스님은 불교를 낮은 자세로 들어갔지요. 서민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서민불교의 종초가 됩니다. 그것도 다 어디서 왔어요? 자기 마음의 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번 바꿔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세상이 달라 보여서. 예전에 스님 되기 전에는 누구 탓을 했어요? 세상 탓. 내가 못 사는 이유는 세상 탓. 또, 저 가족 탓.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가족 탓하고. 계속 그렇게 남 탓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남 탓하다가 스님이 돼보니까 이게 남 탓이 내 탓이요. 내 탓이더라,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줄 모르고, 그때는 남 탓만 했더라. 이거.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자, 8에 보면, 그래서 불교 유치과는 영의 심리학은 마음의 작용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인류 공통의 기반이 되고 있는 집단 무의식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가족마다 집단 무의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으로 인간을
이 집단 모집에 대해서 인간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을 받으려면 대립을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고 연대해라. 혼자 살면 안 돼요. 항상 혼자 살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연대고 그래요.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 먹고 난 다음에 혼자 사셨어요? 아니면 다 대중으로 같이 살았어요? 부처님 대중으로 같이 살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 그것이 깨달은 자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으로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한편 불교 유식을 통한 마음으로 목적이 뭐냐?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건강한 삶에는 건강한 정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개혁을 기대합니다. 자기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자기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다 하고 좋은 습관을 다 대치하는 걸 자기 개혁이라고 개혁. 그래서 건강한 삶과 자기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유식을 알면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유식을 알면 도대체 유용한 점이 뭐냐? 유식을 알면은 마음을 알면 마음 공부를 하면은 뭐냐? 더 기분 좋고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로. 또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된다. 마음을 깨우치게 됩니다. 또 이게 개운 운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말한 운을 바꾸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다. 뭘 하면? 유식을 공부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 유식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불교 심리학은 유식 공부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유식 공부라 해도 많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식을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알아차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알아차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어째서 사소한 것에 부딪혀 수없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도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자기 혼자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스님이 종란이를 보면서 지난번 우리가 입학식 했어요. 오늘 법륜 불교대학 입학식 했는데 입학식 하는 다음에 사진 찍었잖아요. 그 스님이 우리 뭐 스님들 이게 잘 못해서 내가 그걸 좀 작업을 해요. 내가 법륜 뉴스라는 걸 올려요. 카톡에 올려야 되는 그게 앞에 올려가지고 카톡을 쌓아야 되는데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해보는 사진 쓸만한 사진이 없어. 올릴 만한 사진이 없어. 단체 사진 찍어 올려야 되는데 쓸만한 사진이 없거든. 개별적인 거 올리다 봐야 다른 사람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 나누면 다른 사람 나오면 절대 안 봐요. 제일 좋은 거는 전체 사진을 봐야 돼요. 전체 안 그러면 우리를 볼 때 자기가 보잖아. 내가 잘한 거 보잖아. 그게 심리야. 선생님 보면 딱 보자마자 내 거 딱 쳐다보거든. 눈을 까봤나 까맣게 본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체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사진이 없어. 할 수 없어갖고 이제 우리 사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또 보내달라 했더니 그때가 언제냐 벌써 화요일날 했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적시 보내드리기도 해놨는데 그날 저녁 밤 돼도 적시가 안 되는 거야. 아침이 되고 나니까 또 화가 불 끓라. 안 되지. 내가 참 가만히 스님 참아야지. 그날 저기 또 사진 하나. 그러다가 목요일날 어제 목요일 딱 되니까 자, 뭐 3일 지났잖아. 충청도 사람 계시면 죄송합니다.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충청도 사람 몇 구나 그 사람 충청도 사람인데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할 때 그냥 돌 굴러 죽는다 그러더라고. 아니 사진을 보내달라 했는데 이거 3일 가도 안 와. 이거 올려야 되는데 나는 경상도 사람 급해 올려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거. 누구 안 올린다 해서 큰일 나 내 혼자 큰일 났지 다른 사람 아무도 큰일 날수 없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어. 내만 큰일 난 거야. 올려야 되는 거야. 내가 올려야 되니까 의무감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사흘 후에 올리면 다른 사람 내고 막 죽이느냐고 생각인 거야. 스님이 정자가 있어요. 하자에 대한 두려움. 응? 하자에 대한 두려움이단 말이야. 아니 내가 이번에 뭐 다른 사람들을 뭐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깝깝한 거야.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전화하니까 내가 스님 보낼게요. 이러고 답은 씨발 그냥 안 온다. 계속 오줌 내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으로 이거 기다렸다가 내 숨 넘어가요
하고만 해도 하나. 어. 또 나중에 봤더니 다시 보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 이렇게 이제 보내. 처음에 보내십시오 하다 나중에는 보내. 내가 안 보내는 거야. 선생님이 없는 것만.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전화를 다 했어. 해가지고 우리 원장님, 예,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연락이 안 되나 했더니 좀 기다려보십시오 하더니 좀 있으면 좀 있으니까 사실 다 올라간 거야. 야, 이거 봐라. 원장님하고 둘이서 핫라인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전화기 있는 것 같다. 안 그러고 야 그렇게 올 리가 없잖아. 도대체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8시나 되었더니 드디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선생님 미안해요. 사실 목요일 날마다 제가요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무슨 공부? 가서 우리가 이 뭐라 하는 예, 연극 뭐라 하는 판소리. 판소리 그거 하는데 내가 지금 판소리를 하는 이번에 연극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목요일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전화기 다 꺼놓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근데 소리만 듣는지 그건 모르는데 그건 아직 엑스야. 아마 별도로 핫라인은 갖다 놨는가 봐. 별도의 전화기. 갖다 하면 못 알아요. 싸움.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해서 아침에 넣었어. 넣었더니 내가 이름이 김머시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이머시 올렸더니 자기 거는 즉시 전화 왔어. 선생님 이름이 제가 20대 이거 김씨 올라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관계되는 건 뭐 하다 이게 왔는 걸 모르겠다. 그래도 알아차리면 합니다. 인간은 어째서 사소한 것에 내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어 이 말이야. 괴로워했단 말이야. 막 괴로워하고 내 혼자 소설 썼지. 분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지 허무해지는지 죽음이 두려워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늘 알게 되면 풀릴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는 전쟁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을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결말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11번 불교 심리학과 현대 심리학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미리 제가 조금은 드릴게요. 아까 원효대사 얘기했죠? 또 스님 얘기했죠? 그게 답입니다. 병든 마음은 마음의 오작동이어서 옛날 스님이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오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항상 내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남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오작동이에요. 그래서 불교 심리학인 유지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구조와 역할을 알고 나면 건강한 마음과 병든 마음을 구별하게 된다. 병든 마음은 진리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오작동하는 거다. 그러면 건강한 마음은 진리대로 사는 거다. 어떻게? 물 흐르듯이 그렇죠? 순리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병든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보통 사람은 거꾸로 살아간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를 밝혀내면 마음의 건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신학을 배우면서 어떤 마음의 오작동이 나는지를 막 배울 겁니다. 각종 번뇌 같은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불교 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 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심리 상담하는데 나의 상담자가 별도로 내 스스로가 뭐가 된다? 심리 상담사가 되고 내 스스로가 영적 멘토가 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열반계를 내리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세상은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부지런히 공부하라.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라.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신한테 의지하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 등불을 밝혀라. 그것이 자등명 자귀입니다. 자등명 자귀의. 그러니까 자등명 자귀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걸 사람들 이해를 잘못하고 뭐 자등명 자귀하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되나 안 되나? 그런 사람은 안 돼. 자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선악이 함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과 착한 그 마음 있잖아요.
두 개 다 동시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욕망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그걸 갖다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 그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그 조정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마음 훈련이라고 해요. 그거 우리 하는 거면 이 과정이, 1년 과정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내 마음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고, 내 마음 관찰하고 내 마음 움직임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은 가능해요. 다른 사람, 가족들 마음도 일어나갈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뭐냐, 멘토가 다른 데 찾으라는 게 아니라, 멘토가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내 알아차림을 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까 스님은 옛날에 스님 되기 전 바깥 세상만 탓했잖아요. 또 공부해보니까 뭐예요? 다 내가 이렇게, 내 상이요. 내가 일으키는 허상이에요, 허상. 사람마다 자기의 가면을 할 수도 없다니요. 우리 지금 다 계시지만 다 가면이 있어요? 나만의 가면이 다 있다니까 그 가면을 아까 세상 사람 모르겠어요. 페로소나라고 했잖아요, 지금. 페로소나. 페로소나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가면을 벗는 과정이 우리의 이 불교 침략의 과정입니다. 네, 내가 도대체 나는 아직 자기 몰라. 근데 그걸 나중에 스님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중에 중간중간에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가 보다. 알겠어요? 네, 그런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와 현대 심리학의 차이점인데,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은 뭐냐면, 고통에 대한 인식은, 고통에 대한 인식을 뭐냐면, 현대 심리학도 고통을 갖다가 보고, 견하지 말고, 어? 고통을 직면하라. 이것이 아프면 아프다고 직면하라는 건 똑같아. 고통에 직면하라는, 어려움에 뛰어들라는 것은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똑같아. 불교에서는 고통은 언제나 존재하며, 우리 고통 언제나 존재한다는 걸 우리 사고팔고로 그래요. 한번 이제 우리 불교 시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사고팔고. 네 가지 고통이 뭐냐 하면 생, 노, 병사. 태어남도 고통이에요. 늙는 것도 고통이에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에요.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그건 다른 것도 알겠는데 왜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에요? 이렇게 할 때 태어난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님의 그 좁은 그 경로를 나올 때는 너무 아파요. 요즘 물론 이제 재앙절개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재앙절개를 하더라도 그 엄마 속에 따뜻한 속에 있다가 이 가족 나올 순간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 알겠어요? 그래서 생도 보고 늙는 것도 보고 죽는 것도 보고 생로병사가 나보다. 그리고 또 뭐가 또 있냐, 네 가지 더 있는데 살고 있는데 네 가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 그걸 갖다가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고통, 참 그건 고통이지요.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을 때 고통이죠. 그것도 고통이다. 애별리고 같은 거다. 그 다음에 뭐냐면 원정회고라고 미운 놈을 자꾸 만나야 돼. 그 미운 놈이 부부가 되면 골치 아파. 평생을 미운 사람 같이 살아야 돼. 평생을 힘들잖아. 그래서 이혼하게 되겠죠. 그래 원정회고라고 그래요. 미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고통, 그것도 고통이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고통. 자, 원하는 게 내가 병을 나서야 되는데 병이 안 낫고 있다. 그 고통이에요. 병 자체 고통이지만 병을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다. 그건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이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뭐 돈이 필요한데 돈을 없고 사랑을 필요한데 사랑이 없어. 친구가 없어. 모든 게 없을 때 그 결핍의 고통은 말할 수 없다고. 특히 배고플 때 고통은 뭐 말로 못 하잖아요. 배고플 때. 그죠? 배가 고팠을 때 막 나중에 보면 임진왜란때 전쟁을 해가지고 도대체 농사를 못 짓고 나니까 나중에 인육을 먹었단 말이야. 인육.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뜯어먹었단 말이 있어. 그 기록에 나와요. 그러한 고통. 그것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통은
이 살아있는 자체,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거의 오음 성고래, 오음 성고, 오음 성고래, 오음 성고, 오음 성고.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가 있어. 그럼 근데도 스님, 제가 즐거운 때가 좀 있는데요, 그러잖아. 근데 그 즐거움은 잠깐 오아시스 같은, 고통 속에 잠깐 오아시스처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스님이 한 몇 년 전에, 한 7년 전에, 지금은 좀 괜찮아, 많이 나아졌는데, 항상 가을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비염. 가을철만 되면, 지금은 좀 사라졌네. 그때는 너무 심했어요. 꽉 막히면은 숨을 못 쉬잖아요. 이게 막히면은. 잠을 자는데 숨을 못 쉬면 어떻게 죽지. 그래서 숨 쉬려고 약간 옆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그럼 좀 뚫리가 여기가 조금 괜찮네. 그럼 이쪽으로 하다 보면 여기 또 막혀. 이쪽으로 또 돌아오고. 계속 이래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꽉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정말 신종님, 조상님, 내 콧구멍 좀 뚫기 시원하게 하는 거 있으면 내가 세상에 바랄 게 없겠습니다. 콧구멍 뚫리라 이거야. 그러다가, 그리고 하다가 이게 자꾸 뚫리잖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 고통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 잠깐, 그거는 행복하잖아요. 잠시 또 막혀.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통은 주관적이다. 주관적. 고통은 자신 안에서 나온다. 고통은 자신 안에서 나옵니다. 코가 막히더라도 아이고 뭐 지가 뭐 비염이니까 그렇겠지. 가을쯤 되면 나타나는 거 뭐 1년 연중 행사니 그렇겠지. 뭐 또 나중에 지나가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아. 지낼만 해. 어? 그런 생각하면 질만하다. 그러다 보면 몇 달 지나가면 겨울 되고 사나서 버리거든. 멀쩡한 있다가 그 얼마 되면 가을철 또 겨울철 가면 그래. 두 달만 고생하면 괜찮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참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는 괴롭더라고요. 현대심리학은 불행을 근본적으로 주관적 감정으로 규정합니다. 현대심리학 불행을 근본적으로 주관적 감정으로 규정합니다. 감정에서부터 현대심리학 감정에서부터 우울한 감정, 무슨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으로부터 고통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같습니다. 양자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까 스님이 얘기한 겁니다. 현대심리학에서는 불행의 원인을 주로 뭐예요? 자신의 외에 다른 것이 돈다. 즉 말해서 내가 현대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나의 고통은 옛날 우리 아버지가 내 어릴 때부터 내가 너무 뿌듯했기 때문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맨날 그런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내 성격이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내가 손찌검을 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남도 하잖아. 아버지한테 맞은 것을 애들한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은 자기 합리화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을 무슨 식이다? 서양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빠서 한다 이 말. 그리고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문제니까 이 문제를 치워버리자. 그래서 아버지가 문제면 아버지 치워요. 치울 수 없잖아. 아무 소리 하셨는데 어떻게 치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서양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걸 주위에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던 상 있잖아요. 상을 지우는 그 작업을 하거든요. 그 작업을 이제 심리 상담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즐거울 때도 돌아가봐라. 더 즐거우고 싶지 않느냐? 더 즐거운 대로 생각해봐라. 이게 고통이 있으면 더 즐거워 생각하라고 자꾸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냐면 다 그 문제가 바깥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망가진 가정 때문에 잘못된 양육 때문에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환경이었을 때 바깥 이 사람 개인적인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서양심리이다. 서양심리는 그렇게 치료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상담소는 구체적 문제 해결하는데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다 보니까 요거 치료해라면 이거 하나 치료했잖아요. 그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왜 우리 서양 그 의사들도 보면
서양은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현상만 치료하잖아. 근데 한방은 어때요? 원인을 줄이잖아요. 네. 한방화 같은 것이 쉽게 말하면은 불교다, 불교 심리고, 양방처럼 앞에 나타나는 것만 치료하는 걸 보고, 그거는 현대 심리학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불교는 문제의 본질이 있지만, 원래 근본적이지. 그래서 모든 일에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현대 심리학에서 하는 그 의사들은 그 사람밖에 안 돼. 내담자와 상담자라 그러거든. 내담자 상담자 관계에서만 적용되지 다른 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본질 문제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데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이해하고 나아가 스스로 더 잘 자기 자신 파괴적인 마음을 이것이 내가 파괴적인 마음 때문에 갖고 있었구나. 가끔가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지요. 항상 남편이 나한테 뭐라는 것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뭐라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나를 뭐라는 것도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면 그것도 마음의 병이에요. 원래 그것도 불교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내 탓이요. 교회. 아니, 그게 무조건 내 탓이 아닌 것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내 탓이라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모든 그런 우울증이 걸려. 우울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울증의 기본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그게 우울증이 걸리는 쉽습니다. 알겠죠? 다시 아니란 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잘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 내면을 돌아보면서 연습을 한다. 자신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것은 고통을 주는 자기 감정에 휩쓸리게 하는 자기 자신이야. 그런 감정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자신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이제 그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사실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14 있고 다음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한 10분 쉬겠습니다.